자, 안녕하세요. 2학년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가 중간고사, 지난주에 치렀던 중간고사 국어시험 풀이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하는 국어 시간에는 1번부터 자, 8번, 즉 서술형은 2번까지. 그래서 즉 3쪽까지 1, 2, 3쪽 풀이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자, 시험지 준비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이 풀이 영상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시험을 치고 이제 내가 이번에 몇 점을 맞았다? 뭐 만점을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좀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풀이를 꼭 들어서 자, 다음 시험 때 이러한 유형이 나왔을 때도 또 대응을 하는 능력이 필요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답 풀이를 제대로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오답 풀이를 제대로 해두는 게 중요해요.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지금 이 부분은 가나 다 지문이 실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하는 국어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1단원에서 시만 이렇게 합쳐봤어요. 기영도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 그리고 이재무의 딸기라는 시, 그리고 다는 한용운의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시입니다. 자, 볼까요? 먼저 기용도의 엄마 걱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1번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아니죠. 뭔가 이렇게 극복을 하고자 한다 이런 뉘앙스의 시가 아닙니다. 2번 엄마와 직접 대화하는 말투 아니죠. 혼자 독백하는 독백체의 말투입니다. 2번 또 아니고 3번 화제의 정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다. 어때요? 아니죠. 화제의 정서는 봐봐. 지금 또 어른이 된 지금 또 그때를 생각하면 내 눈시울이 뜨겁다라고 하면서 화제의 정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4번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이 변하면서 시가 전개되고 있다. 그렇죠. 답은 바로 4번. 자, 1년은 어린 시절, 과거에 관한 이야기고 2년은 현재 어른이 된 지금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드러나는 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5번 유년 시절의 기억이 화자에게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1년에서 보면 어린 시절 엄마를 기다리던 그 기억이 어둡고 무섭다라고 나오죠. 그러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내 눈시울이 뜨겁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을 하면 어둡고 무섭다. 쓸쓸한 감정이 올라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 자, 2번 봅시다. 이번에는 딸기라는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봐야 합니다. 1번 명사형으로 시를 종결하여 여운을 주고 있어. 명사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대의 학생들이 좀 많이 쓰는 말투예요. 현대 우리들이 지금 좀 많이 쓰는 유행하는 말투가 명사형이에요. 명사형에서 주로 대표적인 예시가 어떤 게 있죠? 자,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나 밥 먹음. 나 지금 학교 감. 나 지금 여기 옴. 자, 이런 식으로 끝을 맺는 거를 명사형으로 끝을 맺는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 이 설명 자체는 틀린 설명이 아니에요. 명사형으로 시를 이렇게 종결을 하게 되면 여운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이 시는 명사형으로 끝을 종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왔어요, 있지요. 자, 사투리는 쓰였지만 번역을 하자면 왔어요, 있지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틀린 설명이고 2번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대한 하자의 비판의식. 자, 그거는 좀 거리가 먼 시죠. 그냥 단순하게 이 시는 땀 흘려서 농사를 지은 그 농작물의 소중한 가치를 알아달라라는 시죠. 자, 3번 대상의 부정적인 속성. 아니죠. 3번 또 올바른 설명이 아니고 4번 화자는 과일 장수가 아니고 누구다? 딸기죠. 그래서 4번 또 아니고 그러면 답이 5번이겠죠. 그래도 확인을 해봅시다. 사투리, 지역 방언을 사용을 해서 말을 건네고 있어서 친근함을 느낄 수 있다. 맞죠? 사투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자, 있지유, 이슈, 말어유 이런 식으로 이게 사투리죠. 그리고 지 몸, 내 몸이 할 때 내라는 뜻이 이제 지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투리가 사용이 되었다. 5번.
자, 3번 기역과 같은 표현 방법 기역 볼까요? 내 유년의 윗목. 내 유년은 윗목이다. A는 B다. 뭐가 쓰였죠? 은유법이 쓰였죠. 은유법을 골라야 돼요. 답은 5번. 비 내리는 여름날에 내 마음은 우산이 되고 내 마음은 뭐다? 우산이다. A는 B다. 5번이죠. 자, 첫눈처럼. 처럼은 처럼이라는 글자가 사용이 되어서 지규법이죠. 자, 역시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도 같이라는 게 사용이 되어서 지규법. 나비는 울며 울며 돌아섭니다. 나비가 운다는 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자,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했어요. 의인법. 의학세 슬피 울다. 자, 이것도 역시나 의인법이죠. 그래서 답은 5번. 즉, 은유법이 쓰였어요. 은유법. 자, 넘어갑니다. 4번. 다음은 한용운의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시를 감상한 학생이 노트에 필기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돼요. 화자의 태도, 당신을 향한 화자의 희생적인 태도 드러나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죠. 자, 그리고 정중하고 부드러운 어조 맞습니다. 이렇게 나는 흑발로, 당신은 흑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건너갑니다. 이런 식으로 정중한 말투를 사용을 하고 있죠. 표현 방법, 자신의 감정을 실제와는 반대로 표현하고 있다. 자, 요거를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반어법. 자, 근데 이 시는 반어법이 사용이 되지 않았죠. 자신의 감정을 반대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반대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는 예시를 들자면 이런 거. 나는 당신을 잊지 못했어. 근데도 나는 당신을 잊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를 반어법이라고 해요. 자, 이 시 수미 상관구조라고 선생님이 말을 했고 수미 상관구조일 경우에는 안정감이 드러나고 운율이 느껴진다. 이런 효과가 있어요. 자, 의미가 유사한 시어들. 바람, 눈비, 급한 여울. 자, 공통적으로 다 부정적인 시어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말하자면 시련, 고난을 의미를 해요. 바람, 눈비, 급한 여울. 다 부정적인 의미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시련, 고난. 바람이 부나 눈비가 오나 급한 열이나 그래도 당신이 내 나룻배에 타면 당신을 건너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 자, 5번 다음 중 화자를 드러내는 방식이 요거 선생님이 논의에 강조를 했어요. 자, 가나다 공통적으로 화자가 드러나 있죠. 내 눈시울 할 때대. 나는 찬밥처럼 할 때다. 자, 나도 지몸 이렇게 사투리가 쓰였죠. 나라는 뜻이죠. 또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화자가 드러나 있어요. 다도. 나는 나룻배 할 때다. 자, 그래서 가나다 시에 다 공통점은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나라는 글자가 사용이 되어서 그래서 이거와 다른 것을 고르자고 한다면 나라는 글자가 안 드러나는 시 몇 번일까요? 그렇죠. 1번. 강나루 건너서 밀발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나 없죠. 자, 2번은 그렇죠. 네.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고 3번 나.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고 4번 나. 5번에도 나.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 자, 서술형 갑시다. 가에서 A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A를 통해서 자, A는 바로 뭐죠? 자, A는 배춧잎 같은 발소리예요. 배춧잎 같은 발소리. 배춧잎 같은 발소리. 자, 이것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엄마의 모습, 그리고 엄마가 처한 상황과 관련을 지어서 자, A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엄마의 모습은 고단한 엄마의 모습이죠. 자, 근데 엄마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요? 자, 시장에 가서 열무를 팔고 파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조건을 다 충족을 한 완벽한 모범 답은 시장에 가서 열무를 팔고 여기다가 쓰면 안 되겠다. 이게 지금 막 깨지네. 자, 1-1번의 완벽한 모범 답은
시장에 가서 열무를 팔고 돌아오는 고단한 엄마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자, 그래서 이와 이렇게 엄마가 처한 상황, 시장에 가서 열무를 팔고 돌아오는 이런 상황, 그리고 자, 요거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엄마의 모습, 이제 고단한 엄마의 모습, 피곤한 엄마의 모습,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바르게 서술이 되어야지 4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엄마가 처한 상황과 그리고 A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엄마의 모습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바르게 서술을 했을 경우에는 2점. 자, 요거 두 개 다 의미가 바르게 서술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빵점이 됩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갑니다. 가에서 눈물의 이미지를 표현한 두 시행을 찾아서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찾아서 쓰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써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지문에서. 자, 가에서 눈물의 이미지를 표현한 시행은 자, 어디냐면 자, 두 시행입니다. 시행. 행이라는 거는 시에서 이렇게 한 줄 한 줄을 의미를 하죠. 자, 시에서 그 행을 직접 찾아야 돼요. 시행. 자, 뭐냐면 빈 방에 자, 요 부분입니다. 눈물의 이미지와 관련 있는 거.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즉 울고 있는 아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눈물의 이미지 또, 즉 이 부분이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래서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그리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고 나서 끝에 이다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시행을 찾아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두 가지를 다 바르게 서술했을 경우 4점. 두 개 중에서 하나만 바르게 서술했을 경우 2점. 둘 다 서술하지 못했을 경우 0점. 자, 그리고 시행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을 그대로 써야 돼요. 한 줄 쓰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빈방에라는 글자를 빼고 이렇게만 쓰게 되면 점수가 나가기가 힘들어요. 문제에서 조건이 시행을 찾아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한 줄을 그대로 다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번 가에서 비의 역할. 자, 비가 뭐죠? 고요히 빗소리. 자, 고요히 빗소리죠. 이 시에서 이것이 하는 역할. 자, 1-3번의 모범 답안은 고요히 빗소리는 자, 이 부분은 생략을 해도 됩니다. 자, 뒷부분이 들어가 줘야 돼요. 화자의 외로움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배경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서술했을 경우 만점인 2점.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 의미가 조금 부족하다 하면 1점. 자, 그리고 아예 서술하지 않았거나 의미가 부족할 경우 빵점이 됩니다. 화자의 외로움 대신에 화자의 쓸쓸함을 부각시켜준다 이렇게 해도 되죠. 의미가 통하면 됩니다. 자, 됐고 이제 우리 6, 7, 8 서술형 2번 동백꽃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현실감을 주고 있다. 그렇죠? 답이 바로 나왔죠. 일상에서 쓰는 언어들이 쓰이고 있죠. 그러면 현실감 나오죠.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면서 현실을 비판해낸 소설이 아니죠. 그리고 사건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개가 안 되고 있죠. 이 소설은 역순행적 구성이죠. 자, 4번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세대 간의 갈등 아니죠. 5번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독립적인 이야기 아니죠. 딱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 자, 7번 가봅시다. 이 글에서 닭싸움의 역할을 바르게 파악한 것은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된다. 그렇죠. 마지막 부분에서. 맞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 남자아이가 점순이의 닭을 때려 죽임으로써 이제 극적으로 화해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 자, 또 이것도 맞죠. 나와 점순이의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하죠. 자, 왜냐면 점순이가 계속 닭싸움을 시키니까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여기서 미래의 상황은 안 나옵니다. 현재 상황과 과거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고치자고 하면 이것은 이제 틀린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고치자고 하면 닭싸움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예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고 리을 나에 대한 점순이의 불만이자 관심의 표현 맞죠? 자, 가난하고 고된 일제강점기 농촌 현실. 자, 이런 내용이 아니죠. X
점순이를 좋아하는 나의 감정. 자, 헷갈릴 수 있죠. 반대로 설명이 되었죠. 요거는 나를 좋아하는 점순이의 감정을 드러내는 소재죠. 그래서 X. 답은 그늘의 기억, 니은, 리을이 들어간 1번. 1번의 답입니다. 자, 8번. 라의 일부를 보기와 같이 바꿨을 때 달라지는 점. 자, 지금 라는 이 소설의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자, 근데 요 보기 부분은 자, 점순이라는 3인칭 말이 등장하고 자, 그러면 점순이 시점에서 쓰인 건가 하고 쭉 보다 보면 도리라고 나오죠. 자, 즉 여기에서 이 남자아이의 이름을 여기에선 도리라고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어디에도 나라는 글자가 안 나와요. 즉 1인칭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도리는 하고 대답했다. 자,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 아니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자,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있으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여기서 보면 맞죠. 점순이는 집에 가면 수탉 죽은 것을 아버지께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했다. 이제 점순이의 심리까지도 이제 서술자가 다 서술을 해주죠. 그래서 요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자, 요렇게 바꿔 쓰게 되면 적절한 것 1번 독자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 줄어들죠. 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자, 서술자가 이미 모든 등장인물의 심리를 전지전능한 신의 입장에서 모두 다 알고 서술을 하게 해주기 때문에 독자는 상상할 수 있는 맛이 줄어들어요. 오히려 우리가 원래대로 있는 이 소설에서는 나름대로 점순이의 심리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8번의 답 적절한 것 1번. 자, 라가 보기보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좀 더 객관적인 거는 요거죠. 3인칭으로 서술이 된 보기고 둘 다 모두 자신의 이야기는 아니죠. 라는 자신의 이야기고 서술자의 이야기고 보기는 서술자의 이야기가 아니죠. 서술자가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라는 도리, 이 남자의 심리가 잘 드러나고 보기는 둘의 심리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 자, 그리고 서술형 볼까요? 나가 기억처럼 행동하는 이유. 기억은 뭐냐면 자, 요 부분. 대뜸 지게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서 점순대닭을 막 후려칠까 하다가도 생각을 고쳐먹고 그냥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막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이유를 점순이와의 지방관계나 신분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에서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점순이는 마름이고 우리는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땅을 붙여서 살아서 계속 굽실거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2-1번의 모범 답은 마름인 점순네 닭을 때렸다가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길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마름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써주거나 아니면 요거를 풀어서 써줘도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요 부분이 또 이제 들어가줘야 되죠. 나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적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점순녀의 지방 관계나 점순녀의 신분은 다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으면 돼요. 그 말은 이렇게 마름이라는 걸 밝혀주거나 혹은 요거를 풀어서 이런 식으로 뭐 우리는 점순네 집에서 뭐 붙어서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요 마름을 풀어서 설명을 해줘도 돼요. 자, 근데 요거만 쓰는 친구들 안 돼요. 자,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행동하는 이유를 기억처럼 행동하는 이유를 적어야 됩니다. 요거를 결국에는 적어줘야 돼요. 그 이유가 자, 그래서 마름인 점순의 닭을 때렸다가는 이렇게 내쫓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점순내와의 지방 관계나 점순내의 신분 요거를 밝혀주고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다 들어가 있을 경우 4점. 그리고 두 개 중에 하나만 밝혔을 경우 2점. 2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2-2번 이 글의 시점 알고 있죠? 그래서